62세 장태석 씨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비상식적인 사돈과 며느리 때문에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고 결국 장 씨는 복수의 칼을 뽑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집하고 차 제외하고 예물 대신 신부값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신부값이요? 장 씨는 놀라서 예비 며느리 다스를 바라보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딸이 평생 고생할 텐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황당한 소리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장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그러시다면 얼마 정도를 원하시는지? 3억 정도요. 3억이나요? 장 씨의 놀란 표정에 사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고작 3억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 딸이 팔푼이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아주 싼 값이에요. 좋아요를 누르면 보다 좋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장 씨는 본래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시골집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포부는 웅대했던 장 씨는 어릴 적부터 장학금을 매번 독차지하는 학교 제1의 우등생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석아, 내 아들.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만 생각해라. 다른 걱정 말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고. 장 씨의 부모는 서울로 올라가는 아들의 유학을 위해 전답을 팔고 집안의 모든 가산을 팔아야 했고 그것을 보던 장 씨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장 씨는 그렇게 부모님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히 살았으며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승장구를 이어가 이후에도 회사의 고문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기만 하던 장 씨의 삶이었지만 사실 실제 그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장 씨의 휴대폰에는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방금 댁 앞에 도착했어요. 얼른 나오세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장 씨의 예비 며느리 다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슬은 최근 장 씨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죠. 또 오늘은 뭘 사달라고 하려나? 장 씨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따라 나갈 준비를 하면서도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장 씨가 바깥에 나가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버님, 밝게 웃으면서 손까지 흔드는 며느리. 얼핏 보면 참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비 며느리가 저렇게 장 씨를 반기는 이유는 분명 오늘 백화점에서 살 물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장 씨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자 예비 며느리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고민하느라 못 샀던 것들하고 또 집안 가구들도 사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 씨가 예비 며느리에게 이처럼 시달리게 된 모든 일의 시작은 단순한 말실수 한 번 때문이었습니다. 혼수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다 사줄 테니 말만 하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응? 아니, 아니다. 그래, 오늘은 뭘 산다고 했었지? 냉장고랑 TV요. 아참, 그리고 드라이기도 사고 싶어요. 며느리는 참 바라는 것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보통 혼수는 여자 쪽에서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장 씨의 예비 며느리는 애초에 그따위 염치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빨려. 오늘 세일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백화점 입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며 장 씨를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들떠 있었지만 장 씨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간다, 가. 백화점에 들어서자 예비 며느리는 마치 자기 집에 온 듯 익숙하게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곧바로 가전제품 코너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냉장고 좀 보세요. 요즘은 이런 대형 냉장고가 대세래요?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로는 장 씨에게 의견을 묻고 있었지만 예비 며느리의 눈빛은 축축한 것이 이미 냉장고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 씨는 가격표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겨우 둘만 살 집에 이 정도 가격의 냉장고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더군요. 조금 평범한 냉장고로는 안 되겠니? 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신혼부부들은 다 이런 거 쓴대요. 제 친구네도 비슷한 걸로 산걸요? 사실 냉장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 씨가 울며 겨자 먹기로 냉장고 결제를 마치자 예비 며느리가 곧바로 장 씨를 데리고 이리저리 끌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이번에는 TV 코너로 가볼까요? 장 씨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예비 며느리는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뒤를 따랐죠. TV 코너에 도착하자 예비 며느리는 가장 큰 모델 앞에 서서 감탄했습니다. 와, 이 정도 크기면 영화관 같은 느낌이겠는데요? 아버님, 이거 어때요? 장 씨는 대답 대신 슬쩍 고개를 돌려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100만 원은 가볍게 넘는 가격이더군요. 나쁘지는 않은데 과연 이만한 크기가 필요할까 의문이구나.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조금 작은 건 어떠니? 자기 욕심과 다른 장 씨의 반응 때문인지 예비 며느리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TV 볼 일이 많을 텐데 작은 건 눈도 아프고 별로예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TV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집안의 인테리어기도 하잖아요. 장 씨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고작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런 고가의 물건들을 사야 한다니요. 정말 이게 다 필요한 거니? 당연하죠. 아버님, 요즘 신혼집에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예비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장 씨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나 때는 이런 것들 없이도 잘만 결혼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한 모양이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장 씨의 말에 예비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아버님 때랑 지금이랑 같나요? 강산이 변해도 몇 번이 변한 거려. 그 말을 하면서도 예비 며느리의 시선은 침구류 코너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이 침대 세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커튼도 같이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방용품도 봐야 하는데. 장 씨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하면 할수록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과 그와는 반대로 점점 가벼워지는 지갑 사정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장 씨가 며느리에게 그처럼 맞춰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빠, 다슬이랑 오늘도 그러니까 쇼핑 잘 다녀왔어요? 장 씨의 아들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지능장애.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자산관리나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다 다슬이랑 싸운 거 아니죠? 내 마누라랑 아빠랑 싸우면 나 마음 아파. 겉보기에는 멀쩡하고 훤칠한 청년이었고 심지어 장 씨의 추천으로 일반 중소기업도 문제없이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다슬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성을 쉽게 잃고는 했습니다. 싸우기는 뭘 싸워? 곧 있으면 우리 집안 식구가 될 사람인데. 사실 장 씨는 며느리에 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산더미였지만 남들보다 어려움이 있는 아들과 결혼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 만행을 꾹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누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요. 장 씨의 예비 며느리 다슬은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카드였습니다. 응? 뭐지? 이번 달에 아들 녀석이 카드를 좀 많이 썼네. 매달 받는 카드 고지서에서 장 씨는 다소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의 아들에게는 장 씨가 편하게 쓰라고 준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의 사용 금액이 평소의 4배 이상 불어나서 청구되어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많이 쓸 곳이 없을 텐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어려움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덜컥 겁부터 나곤 합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부모로서 또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닌가 하고요. 실제로 중학교 시절 아들에게 용돈 하라고 신용카드를 맡겼다가 불량 학생들이 장 씨의 아들 카드를 멋대로 쓰고 다녔던 경험까지 있었기에 장 씨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꽤나 충격적이더군요. 카드? 아, 그거요. 그거 그냥 다슬이한테 줬어요. 뭐? 다슬이? 아니, 내가 너한테 쓰라고 준 걸 왜 다슬이한테 줘? 다슬이가 돈 쓸 곳이 많아 보여서요. 좋은 남편 노릇 한번 해달라고 해서 준 건데. 아니,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홀랑 넘겨줘? 장 씨가 느낀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며느리가 돈을 밝힌다고 해도 그래도 정상적인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길 바랐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다니요. 우선 며느리로서도 너무나 괘씸한 행동이었지만 이건 인간성도 의심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아들은 장 씨에게 불안한 표정으로 애걸할 뿐이었죠. 아빠, 화내지 마요. 내가 잘못한 거야. 다슬이는 잘못 없어. 걔가 잘못이 없기는 뭐가 없어. 넌 왜 바보같이 걔한테 카드를 줘선? 순간 차오른 화 때문에 바보라는 말을 내뱉은 장 씨는 자기도 모르게 아차 싶어 입을 가렸습니다. 바보, 멍청이, 등신. 아버지인 장 씨 외에도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할 자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장 씨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나 바보 아니야. 아빠도 알잖아. 그래, 안다. 우리 아들 바보 아니지. 모자람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혹여 자식이 무시당할까봐 세상으로부터도 죄인이 되지만 그런 자식과 단둘이 있을 때도 죄인처럼 더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특히나 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올 때면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모의 약한 마음은 자식 앞에서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들이 장 씨의 팔을 부여잡고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슬이 미워하지 마. 내가 잘 말할게. 내가 다슬이 혼낼게. 내 마누라잖아.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애써 숨기는 아들의 모습 앞에 장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말대로 네 마누라니까. 아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장 씨는 심란한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한다. 다슬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어 한마디를 해야 함이 마땅했지만 그러기에는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장담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장 씨의 입장에서 다슬이 조심스러운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남편이니까 모자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해주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이러는지.
비록 이기적인 면모가 강했지만 결혼하고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면 예비 며느리도 자기 남편을 잘 챙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사실 장 씨의 입장에서도 부족함이 있는 아들에게 비교적 멀쩡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다슬이 함께 해주는 것은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장 씨 집안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이라 해도요. 해서 고민하던 장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카드만 정지시키자. 다스리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우회적으로 내가 자기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경고를 한다면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조심을 하겠지. 하여 다음 날 장 씨는 곧바로 아들에게 주었던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딱 하나 아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에만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 한도를 걸어놓았죠. 일단 이렇게 해놓으면 당분간은 조용하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장 씨는 예비 며느리에 대한 최저의 기대서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아예 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장 씨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장 씨의 휴대폰에는 아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여나 길을 잃거나 어디를 헤맬까 걱정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었죠.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의 동선이 다소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라면 버스를 타고 10분 거리 정도의 회사에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위치가 차도가 아닌 한참 떨어진 일반 보도를 거치는 것을 장 씨는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장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아도 아들은 아빠,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니, 아들. 그게 아니라 너 왜 그쪽으로 다니는 거냐니까? 버스를 안 타고 다니는 거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대충 얼버무리는 아들의 말에 장 씨의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결국 장 씨는 아들의 출근 시간에 맞추어 차를 타고 아들의 위치가 표시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해가 쨍쨍하게 뜬 한여름이었죠. 뭐야? 저 녀석 왜 버스를 타지 않고 저런 땡볕에 걸어 다니는 거야? 장 씨의 아들은 놀랍게도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로는 10분 거리, 걸어서는 40분이 넘는 거리를 무더운 여름에 땡볕을 맞으며 힘겹게 걷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급히 차를 세우고는 뛰쳐나갔습니다. 아들, 너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이 더운 날에 왜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아빠. 아빠가 왜 여기에? 아빠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장 씨의 아들은 자신의 온몸이 땀에 젖고 힘든 것보다 장 씨에게 그런 모습을 들킨 것이 더 큰 일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상한 반응에 눈치 빠른 장 씨는 곧바로 기이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무슨 일이 있기는 무슨. 그냥 걷고 싶어서 걸은 거예요. 그래? 그렇담. 장 씨가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밀어내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카드 줘봐라. 네? 무슨 카드요? 내가 너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 말이다. 네가 그렇게 걷는 걸 좋아하는 건 알겠다만 카드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니? 아니. 그게 장 씨의 말에 아들의 얼굴이 안절부절 못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던 장 씨는 이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쪽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줘보라니까. 아빠, 그게 이 녀석아, 얼른 줘보라고. 장 씨가 아들의 주머니를 주름진 손으로 두드리며 카드를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아들의 가방과 옷옷의 틈을 샅샅이 찾아보아도 제발 부디 카드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보았지만 장 씨가 아들에게 주었던 카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장 씨가 절망적인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다스리에게 준 거니?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 씨도 목에 가시라도 걸린 듯 아팠지만 재차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 힘들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준 카드 또 다스리에게 줘버렸냐는 말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냐고.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들을 데려다 주고 나서 장 씨는 아들의 회사 근처에 차를 세운 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부모인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았고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믿는 아들이 답답하면서도 그렇게 방관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장 씨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실은 멈춤 버튼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스리 이것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통을 치고 싶은데 그랬다가 파혼이 될까 봐 무서워. 사실 장 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자신이 언젠가 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며느리가 될 다스리, 아들의 보호막이 돼주길 바라기에 장 씨는 섣불리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마냥 이 상황을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가시돋친 장미를 억지로 품에 끌어안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기분이었죠. 그토록 고민하던 장 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또 부모로서의 의무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둔다면 아무리 카드를 정지시키고 한도를 줄인다고 한들 다른 방식으로 녀석을 괴롭힐 거야. 내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지. 예비 며느리와의 만남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쪽에서 반기면서 연락을 받았죠. 아버님, 먼저 전화 주신 건 오랜만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새로 사고 싶은 가구가 있어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날 장 씨는 예비 며느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카페에 늦지 않게 도착한 다슬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장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며느리감이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장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앉으렴 다스라. 장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여서일까요? 순간 다슬의 표정에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장 씨는 잠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다스라, 내 아들 카드 말이다. 카드 이야기가 나오자 예비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카드요? 아, 오빠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카드? 얼마 전에 내가 아들 녀석 출근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카드가 없어서 온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땡볕에 걸어가더구나. 그때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장 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걸 티낼 수는 없었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 채 예비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제가요. 다슬은 시선을 떨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극적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오빠가 자기는 쓸 일이 없다고 저한테 줬어요. 제가 억지로 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예상 못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인 자신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예비 며느리가 둘러댈 것이라는 것 정도는, 심지어 그것이 장 씨의 아들 핑계일 것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죠. 장 씨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그랬겠지. 하지만 다스라, 그 카드는 내가 너의 예비 남편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준 거란다.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그 아이는 순간 울컥이는 감정 때문에 장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고르느라 잠시 뜸을 들여야 했죠. 그 녀석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잖니? 너무 순수해서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도 하고 말이다. 내가 아쉬운 건 다슬이 너도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 도대체 왜 카드를 가져가 버린 건지. 그때 갑자기 다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지? 아직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눈물을? 순간 당황하는 장 씨에게 다슬이 펑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오빠가 쓰라고 줘서 그냥 받았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배려가 없었네요. 아버님 말씀이 다 맞아요. 장 씨는 다슬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은 변명이나 부정이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 사실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집도 마련해야 하고 살림살이도 준비해야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마저도 다 아버님께 부탁드려야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중압감이 컸던 것 같아요. 장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이렇게 대충 눈물을 흘리고 넘어가려는 건가? 하지만 장 씨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슬아, 그렇다고 그게 네,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이런 다슬 또한 장 씨만큼이나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논쟁 비스무리한 행위를 다슬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장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며느리는 장 씨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솔직히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네요, 아버님. 정말 어쩌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예비 며느리가 말끝을 흐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오빠를 놔줄까 봐요. 저같이 모자라고 이기적인 여자랑 결혼하기에는 아버님과 오빠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지 않니? 장 씨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답을 하고서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반성하는 척하면서 장 씨의 가장 큰 약점인 파혼을 언급하며 은근히 압박하는 모습이, 자식을 향한 장 씨의 부성애를 건드는 행동이, 모든 것이 어지간한 여운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순간 장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결혼을 아예 물리자는 말을 하면 사고가 터지는 걸까? 만약 장 씨가 여기서 그럼 그만하자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들의 미래가 불안정해질 것 같았습니다. 장 씨는 이미 고령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가장 큰 불안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간 구입한 혼수들은 또 어쩐단 말인가요? 예비 며느리의 입맛대로 미리 구매해 들어가 살 집에 이미 배치해 놓은 것들을 이제 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짧지만 깊은 고민 끝에 장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 말거라. 네가 모자라다니. 오히려 나야말로 너와 너네 부모님께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인걸. 장 씨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 예비 며느리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어머,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자라다니요. 예비 며느리는 은근히 교태로운 목소리까지 내며 슬슬 이야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혼 후에 생활비도 걱정이며 자기도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 아이가 생기면 어쩔지 고민이라는 말부터, 심지어는 만약의 사태에 장 씨가 부재하게 된다면 그것도 걱정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날 그 자리에서 장 씨는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예비 며느리에게 자신의 사망보험까지 들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장 씨를 카페에서 배웅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멍해진 머리를 한동안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바보라도 된 건가? 미련퉁이 같이 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온 거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본디 장 씨는 회사에서도 냉철한 일 처리와 차분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장 씨는 이내 자신이 왜 그랬던 것인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빠, 나왔어요.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치킨 사왔어요. 해맑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온 아들. 네. 제 아무리 회사에서 냉철하고 날고 기는 유능한 사람이라 해도 장씨 또한 부모였기에 자식 문제 앞에서는 바보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의 고단함도 뒤로 한 채 장씨는 아들을 향해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왔니? 그날 밤 장씨는 먼저 치킨을 먹고 잠이 든 아들의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곧 있으면 상견례인데 이대로라면 거기에 가서도 어지간히 하대를 당하겠어. 사실 장 씨는 이미 사부인 측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집안은 장 씨네와 비슷하게 홀어머니 가정이었는데 문제는 사부인 쪽에서 이것저것 바라는 것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잠깐 만났을 때부터 집 해달라, 차 해달라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를 해댈지. 부모로서 아버지의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상견례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 씨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아빠, 저 어때요? 양복 멋지죠? 아들이 방에서 나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장 씨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다슬이가 너한테 더 반하겠어. 그럴까요? 저 떨려요. 아들은 손을 비비며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장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테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장 씨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사부인. 그러니까 사부인이 어떤 소리를 해댈지 도통 예측이 어려웠거든요.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예비 며느리와 사부인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예비 며느리는 장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부인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사돈, 전화로만 목소리 듣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새롭네요. 사부인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에서는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장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죠. 저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빠? 예비 며느리는 자신의 신랑을 보자 한박웃음을 지으며 반겼습니다. 장 씨는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죠. 다슬아, 오늘 예쁘다. 아들은 진심으로 예비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서로의 집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들은 다슬의 손을 꼭 잡고 해벌쭉 웃고 있었고요. 그때 사부인이 갑자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또 시선이 자신의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기에 장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한숨이시네요. 혹 따로 말씀하실 거라도 있으신 걸까요? 사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돈께서 지금 저 같은 상황이라면 한숨이 안 나오시겠어요? 너무나도 가시돋친 말에 장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까놓고 말해서 지금 제 기분은 바보 온달한테 평강공주 시집 보내는 심정이에요. 사부인의 말에 상결례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며 다슬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장 씨는 표정 관리를 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사부인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말을 늘어놓더군요. 제 딸 다슬이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아세요? 남편 없이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 애 대학 보내느라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그런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다니.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사부인은 눈치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이 앞으로 고생할 게 뻔한데 엄마 된 자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 하기도 그렇지만 딸 걱정에 밤잠을 설치네요. 도대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장 씨는 불쾌감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모욕하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다툼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제 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실하고 착합니다. 다스리를 진심으로 아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성실하고 착한 것만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나요? 가장 역할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사부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집하고 차 제외하고 예물 대신 신부값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신부값이요? 장 씨는 놀라서 다슬을 바라보았지만 다슬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딸이 평생 고생할 텐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황당한 소리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장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 그러시다면 얼마 정도를 원하시는지? 3억 정도요. 3억이나요? 장 씨의 놀란 표정에 사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고작 3억 가지고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 딸이 팔푼이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면 아주 싼 값이에요. 8푼이라니.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발 돈 이야기는 그만해요, 엄마. 그런 건 나중에 말씀드리자니까. 다슬이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거는 시작부터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길라. 이걸 참는 게 맞나? 그때쯤 장 씨는 골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것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3억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아들 부족한 건 알지만 너무 미워하지만은 말아주세요. 아까 온달하고 평강공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온달 장군이 될 줄 누가 아나요? 힘겹게 쥐어짠 말이었습니다. 겨우 되찾은 미소도 함께였죠. 하지만 사부인은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온달 장군은 아무나 되나요?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어요. 바보 주제에 큰 꿈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제 딸을 굶기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네요.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 씨의 눈빛이 일변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건지 예비 며느리가 끼어들기 직전 장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모두 진심이십니까? 사부인은 사뭇 달라진 분위기의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지기 싫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요? 그쪽 아들이 못난 건 사실이잖아요. 여하간 3억 안 주면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해요. 사부인은 이미 혼수와 살 집까지 장 씨가 돈을 들인 마당에
결혼을 쉽게 무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장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자. 이 결혼은 여기서 끝이다. 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다슬도 뒤늦게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은 지금 못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취소한다니 말이 되나요? 사부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장 씨도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쪽이야말로 지금 못하는 짓거리입니까? 내 아들이 뭐요? 바보? 발푼이?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해? 장 씨의 목소리가 한정식 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참을 만큼 참았던 장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이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비인 내 부족함이지. 아들이 모자라서만은 아니에요. 당신같이 남을 비난하며 빌부터 살려는 하류 인생, 찌꺼기 인생한테 멸시당할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사부인이 당황해서 무엇라고 말을 하려 했지만 장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듣고도 제가 돈을 내놓길 바라십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의 딸과는 결혼시키지 않겠어요. 이 결혼 내가 거부합니다. 내가 싫다고요. 장 씨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한정식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반항하며 다슬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징징대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나는 다슬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다슬아, 하지만 장 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더 꽉 잡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징징대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장 씨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아빠, 왜? 장 씨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지금껏 굳건히 버텨왔던 그의 어깨가 힘없이 들썩였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아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내가 다슬이랑 결혼하는 게 아빠한테 그렇게 슬픈 거예요? 장 씨는 아들의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자신이 왜 울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위로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타인을 더 생각하는 아들의 순수함이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3개월 후, 상견례 이후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장 씨와 상대 집안은 결국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혼을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며 연락을 한 것은 바로 사부인이었죠. 사돈,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는 그냥 딸 가진 엄마로서 너무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성을 찾으시고. 내가 왜 그쪽 사돈입니까? 네? 아니. 그게 됐고, 이미 파혼하기로 다 결정난 마당에 왜 자꾸 연락해서 질척거리는지 모르겠네요. 2번 다시 서로 연락할 일 만들지 맙시다. 그럼 끊습니다. 파혼이 결정되고 나서 아들은 다슬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한동안 장 씨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슬피 울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 때문인지 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장 씨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내가 하루라도 늦게 죽어야 할 텐데.
이 험한 세상 부모 없이 어떻게 살도록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고 그랬기에 무리한 결혼까지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죠. 하지만 장 씨는 여전히 희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도 자신의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